똑같은 뉴스 기사를 두 사람이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을 읽고 한 사람은 분노했고 한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이상한 건 둘 다 자기가 맞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모든 정보는 내 안을 한번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봤을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글을 두고 댓글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 같은 문장을 읽었는데 누구는 감동이라 하고 누구는 역겹다고 합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읽은 거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읽은 건가? 왜 같은 정보를 접하고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걸 끝까지 따라가면 내가 왜 특정 말에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지, 왜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는 순간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읽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뇌 안에는 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과거 경험과 믿음이 만들어 놓은 자동 해석 장치입니다. 선글라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색이 다른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빨간 렌즈를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파란 렌즈를 끼면 세상이 차갑게 보이듯이 내 경험의 색깔에 따라 같은 정보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환됩니다.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이게 진심일까 하고 의심부터 해요. 뭔가 뒤에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자동으로 경계합니다. 반대로 늘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은 모호한 말도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요. 이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자동으로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재단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확증 편향이라는 게 겹칩니다. 이건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부합하는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건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뇌의 습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밉게 보이잖아요. 좋은 일을 해도 계산적이라고 느끼고 웃어도 가식 같고 조용히 있으면 또 뭔가 꾸미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확히 같은 행동을 하면 사력 있다, 여유 있다, 매력적이다라고 느낍니다. 행동은 동일한데 해석이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의 작동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에 그 결론을 증명할 증거만 찾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편향을 거치면서도 본인은 나는 객관적으로 봤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가 이미 증거를 편집해서 보여주거든요. 결론이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근거만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 사람과 대화하면 답답한 거예요. 둘 다 같은 사실을 봤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결론을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개인 차원에서만 벌어지면 그나마 단순한데 여기에 집단이 개입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먼저 살핍니다. 이걸 동조심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변 대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특히 온라인에서 무서울 정도로 강하게 작동해요. 내가 팔로우하는 계정들, 내가 매일 들어가는 커뮤니티, 내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 반응하면 나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이건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소속감을 안전과 연결시키도록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집단에서 이탈하면 불안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집단의 흐름과 다를 때 본능적으로 집단 쪽에 맞추려는 압력이 작동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갈등이 시작돼요.
집단 A는 어떤 사건을 보고 분노하고 집단 B는 같은 사건을 보고 환호합니다. 각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상대 집단은 미쳤거나 악의적이거나 무식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마치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쪽의 의도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순수하게 사실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장면을 맨 앞에 배치하고 어떤 표정의 썸네일을 쓰느냐에 따라 수용자에게 완전히 다른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걸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액자 효과입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어두운 액자에 넣으면 무겁고 심각하게 느껴지고 밝은 액자에 넣으면 경쾌하고 가볍게 느껴지듯이 동일한 사실도 어떤 틀에 담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읽는 사람의 감정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바로 보여요. 동일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한쪽 언론은 회복세 뚜렷이라는 제목을 뽑고 다른 쪽은 여전히 위기 한복판이라는 제목을 뽑습니다. 숫자는 동일한데 느낌은 정반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읽고 본문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짧은 제목 몇 글자가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서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이 모든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증폭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하루에 스마트폰 하나로 접하는 정보량이 불과 20-30년 전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인데 그걸 처리하는 뇌의 연산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뇌는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깊이 생각할 여유 없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추천 알고리즘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내가 한번 클릭한 방향의 콘텐츠를 플랫폼이 끊임없이 더 보여주니까 내 인지 필터는 점점 강화되고 반대쪽 시각은 아예 피드에서 증발합니다.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취향과 신념으로만 사방이 둘러싸인 정보의 방입니다. 이 방 안에 오래 있으면 내 생각이 곧 보편적 상식이 되고 다른 생각은 비상식이자 적이 됩니다. 각자 자기 방 안에서 자기만의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보고 있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정보는 내 경험이 만든 인지 필터, 내 믿음이 작동시키는 확증 편향, 내가 속한 집단의 해석 방향, 전달자의 프레이밍, 그리고 알고리즘이 설계한 정보 환경이라는 여러 겹의 렌즈를 통과해서 나에게 도착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객관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렌즈들이 조합해낸 나만의 편집본이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만의 렌즈 조합을 통해 자기만의 편집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그건 진실 대 거짓의 싸움이 아니라 편집본 대 편집본이 충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각자 편집한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싸우는 겁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확실히 달라져요. 어떤 정보에 강하게 반응하는 내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확신, 이게 정말 사실이 그런 건지, 아니면 내 렌즈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지 한 박자 멈춰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틀렸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른 렌즈를 끼고 있구나로 시선이 바뀝니다. 이게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이 한 걸음이 분노를 궁금증으로 바꿉니다. 단절을 대화의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진짜 소통의 출발점이고 각자의 방에 갇혀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의 세상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